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고 험한 고개 밑에 자리 잡은 작고 고요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짙푸른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거센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길을 걷다. 지친 나그네들이 무거운 보찜을 내려놓고 잠시 다리를 주무르며 머물다가는 낡고 작은 국수집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굽은 등과 깊게 주름진 얼굴을 가졌지만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마음씨 고운 할머니가 홀로 낡은 집을 정갈하게 지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깊이 의지하며 다정하게 이웃의 정을 나누었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가꾸며 살아가는 그 집은 비록 으리으리한 기와가 아닌 소박한 지프로 지붕을 엮은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항상 깨끗하게 빗자루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깊은 우물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햇볕에 잘 말린 무청과 옥수수를 널어두는 나무 건조대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사람들의 꽁꽁언 몸과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는 커다란 무쇠 가마솥이 걸려있는 따뜻하고 널찍한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매일같이 구수하고 진한 멸치, 국물 냄새가 온 마을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저 멀리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텅 빈 집안에 외롭게 홀로 남겨졌지만 결코 자신의 슬픔에만 잠겨 세상을 원망하거나 거칠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고 아픈 외로움을 타인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으로 승화시켜 배고프고 지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에서 삶의 커다란 보람을 찾았지요. 새벽 동이 트는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가득 넣고 불을 지피는 할머니의 굽은 뒷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이자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아궁이 속 붉은 불꽃이 타오르며 내는 타닥타닥 소리는 언제나 정겨웠습니다. 산골 마을을 굽이굽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매서운 추위나 갑작스러운 비바람을 만날 때면 약속이나 한 듯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할머니의 낡은 국수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반기며 아랫목이 가장 따뜻한 방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쫄깃한 면발이 뜨거운 진국 속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면 송송 썬 파와 깨소금을 듬뿍 얹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사기 그릇을 손님들 앞에 내어놓았지요. 그 국수 한 그릇에는 허기를 채워주는 음식을 넘어 사람의 다친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신비하고 따뜻한 위로의 힘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한겨울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듯 새하얗게 새어버렸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굽어 예전만큼 날래게 밀가루 반죽을 치대거나 무거운 솥뚜껑을 번쩍번쩍 열고 닫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밀가루를 부드럽게 반죽하고 홍두깨로 얇고 넓게 밀어 칼로 일정하게 썰어내는 고된 일과를 묵묵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 나갔습니다. 가끔 걱정스러운 이웃들이 찾아와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라고 만류할 때면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사람 좋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만든 국수를 먹고 기운을 차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라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지요. 해마다 풍성하고 찬란했던 가을이 지나고
텅 빈 산마루에 차가운 서리가 짙게 내리기 시작하면 이 산골 마을에는 그 어느 곳보다 일찍 길고 혹독한 겨울이 소리 없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칼날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이 얇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고 굵고 차가운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온 마을이 새하얀 눈 속에 깊이 파묻히는 날이면 험한 고개를 넘어가던 사람들의 인적마저 뚝 끊겨 국수집 주변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 유난히 춥고 적막한 밤이 찾아오면 할머니는 국수집 나무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부엌 아궁이 앞에 조용히 앉아 남은 장작을 밀어 넣으며 붉게 타오르는 따뜻한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에서 퍼져나가는 훈훈한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부엌 공기를 부드럽게 데워주는 동안 할머니의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항상 잊을 수 없는 오래전 과거의 한 장면이 아련하게 떠올라 너울거렸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던 아주 오래전 어느 혹독한 겨울밤에 있었던 일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할머니의 가슴 속에 선명한 그림처럼 남아있는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타오르는 불씨를 긴 부직갱이로 조심스럽게 뒤적이며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양 그날 밤의 차가운 바람 소리와 조그마한 두 인형의 모습을 머릿속에 가만히 그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오늘처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산허리를 매섭게 휘감아 돌고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려 세상의 모든 길을 하얗게 지워버리던 무섭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센 비바람 소리를 들으며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밖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다급하게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센 바람이 문짝을 흔드는 소리려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곧이어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어린아이의 애처롭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할머니의 귓가를 선명하게 때렸습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버선발로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나가 무거운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두운 대문 밖에는 낡고 얇은 호적삼 하나만 걸친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는 작고 가여운 두 소년이 서로의 몸을 꼭 부둥켜 안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은 매서운 추위로 인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작은 손발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올라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큰아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저희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제발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조금만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 참혹하고 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깊은 슬픔과 커다란 충격을 느꼈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눈밭에 서 있는 아이들을 품에 와라가나 따뜻한 집 안으로 얼른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꽁꽁 얼어붙은 아이들을 아궁이와 가장 가까운 부엌에 제일 따뜻한 아랫목 자리에 나란히 앉히고는 자신이 덮고 자던 두툼하고 포근한 소미불을 가져와 아이들의 떨리는 작은 어깨 위로 꼼꼼하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따뜻한 두 손으로 아이들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볼과 손을 쉴 새 없이 비비고 주무르며 굳어버린 몸을 정성껏 녹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파랗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서둘러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듬뿍 집어넣고 가장 큰 솥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길어와 붓고는 정성스럽게 멸치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진하고 깊은 맛이 나도록 아껴두었던 귀한 마른 버섯과 두툼한 팥뿌리까지 아낌없이 솥안에 쏟아붓고 펄펄 끓는 육수 속에 하얗고 부드러운 국수 다발을 풍성하게 집어넣어 먹음직스럽게 삶아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평소 어른들이 먹는 양보다 2배는 좋게 넘는 푸짐한 양의 국수를 2개의 커다란 사기 그릇에 넘칠 듯이 넉넉하게 담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한 국수 그릇을 아이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2 소녀는 마치 굶주린 어린 짐승처럼 허겁지겁 그릇을 부여잡고 뜨거운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면발을 쉴 새 없이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먹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에 입천장이 될 법도 한데 아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 많은 국수를 단숨에 바닥까지 싹싹 긁어 마시듯 비워냈습니다. 배가 부르자 그제야 살 것 같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촛불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푹신한 이불을 깔아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에서 깊고 편안하게 재워주었고 다음 날 아침날이 밝고 눈보라가 잦아들자 아이들은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와 할머니 앞에 공손하게 섰습니다. 큰아이가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2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의 생명의 은혜는 저희가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토록 결코 잊지 않고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반드시 다시 찾아와 갚겠습니다. 라며 굳은 약속을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작은아, 이 역시 고개를 깊숙이 숙여 여러 번 큰절을 올리며 진심으로 깊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먼 길을 떠나는 2 소년의 작은 손에 아침 일찍 정성껏 쪄낸 따뜻한 찐빵과 삶은 고구마를 가득 담은 보따리를 꼭 쥐어주며 너희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내게 은혜를 갚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험한 세상 어디에 있든 굶주리지 말고 건강하고 무사하게만 잘 자라다오라고 인자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2 소년이 뽀드득거리는 하얀 눈길을 밟으며 험난한 산고개를 완전히 넘어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머니는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대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손을 흔들며 아이들의 위태로운 앞길에 하늘의 크나큰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매섭고도 따뜻했던 겨울밤의 만남이 있은 후로 수많은 계절이 숨가쁘게 바뀌고 산골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가여운 2 소년의 간절했던 눈빛과 따뜻했던 체온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진달래가 만발할 때나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도 할머니는 문득문득 길 밖을 멍하니 내다보며 혹시나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장성한 청년이 되어 다시 이 낡은 주막을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조용히 품어보곤 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할머니의 허리는 더욱 굽어만 갔지만 아이들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걱정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끝이 찡할 정도로 춥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날이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름조차 묻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2 소년에 대한 크나큰 걱정과 애틋함이 걷잡을 수 없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리고 착한 아이들이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어디선가 또다시 배를 고르며 추운 길바닥을 외롭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하고 안타까운 생각에
할머니는 밤잠을 푹 이루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이 나누어준 국수 한 그릇이 부디 아이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지요.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홀로 부엌에 우두커니 앉아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의 붉은 불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주름진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아이들이 세상 어디선가 무사히 듬직한 어른으로 자라나 결코 굶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는 늙고 초라한 노파에 불과하지만 부디 내 정성과 진심이 하늘에 닿아 그 가여운 아이들의 앞길을 눈부시게 밝혀주는 작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고요한 산골 마을의 차가운 밤 공기를 온기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할머니의 입가에는 어느새 평온하고 다정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 있었습니다. 아궁이 위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맑고 깨끗한 물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부어가는 금세 구수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진한 육수 냄새와 하얀 김으로 포근하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고 낡은 행주로 조리대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내며 내일 아침 일찍 고개를 넘어올 지치고 배고픈 나그네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성껏 새롭고 쫄깃한 밀가루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일이야말로 할머니가 이 쓸쓸한 산골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할머니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정성 덕분에 낡고 허름한 국수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산골 마을 사람들과 고개를 넘는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고향집처럼 푸근하고 절대적인 마음의 안식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꼬마들은 눈이 쌓인 마당에서 뛰놀다가도 할머니가 내어주는 따끈한 찐빵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했고 힘든 농사일에 지친 마을 어른들은 퇴근길에 들러 구수한 국물 한 사발로 하루의 고단함을 말끔히 씻어내리고는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 모두의 든든한 어머니이자 다정한 할머니로서 이 조용한 마을의 가장 크고 따뜻한 심장 같은 귀중한 존재가 되어 온 마을을 포근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작고 낡은 국수집의 문을 결코 닫지 않겠다고 아궁이의 붉은 불꽃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단호하게 맹세하고 또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계를 잇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언젠가 기적처럼 그 두 소년이 훌륭한 어른이 되어 이 험한 산길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이 허탕치고 실망하여 돌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반갑게 맞이해주기 위한 할머니만의 굳은 기다림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 그 아이들과 맺은 따뜻하고 소중한 인연의 끈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과 흙먼지를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쓸어내고 커다란 무쇠 가마솥을 윤기가 반짝반짝 날 때까지 힘주어 깨끗하게 닦으며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낡은 창호지가 바람에 찢어지면 꼼꼼하게 새종이를 발라 외풍을 막고 마당 한 구석 무너진 돌담을 혼자 힘으로 힘겹게 다시 쌓아 올리며 오직 이 작은 집과 부엌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에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파의 가녀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조용하지만 강인하고 우직한 집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과
묵묵한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할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살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게 파이고 걸음걸이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느려졌지만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국수를 삶아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삶은 쫄깃한 국수 한 그릇이 차가운 상위에 놓일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밀가루 음식이 아니라 할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과 잃어버린 두 소년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이 가득 담긴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선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끓여주는 그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까지 찌릿하게 전해지는 다정하고 뭉클한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가진 것 없는 약한 자들에게 잔인하고 험난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시련들을 온전히 사랑과 포용으로 넉넉하게 녹여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정한 자비의 화신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늙어버린 할머니가 혼자서 이 크고 낡은 식당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고집스러운 헛수고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주변의 참견, 어린 시선이나 섣부른 걱정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오직 과거에 만났던 두 소년의 무사한 일과 배고픈 자들을 먹이겠다는 숭고하고 따뜻한 사명뿐이었으니까요. 어느덧 깊은 겨울밤이 한층 더 어둡고 무겁게 내려앉고 창밖으로는 굵은 눈송이가 춤을 추듯 소리 없이 쏟아져 내려 마당 장독대 위를 하얀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덮기 시작하면서 산골 마을은 완벽한 침묵과 깊은 고요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안에서 붉게 타오르던 장작불도 서서히 힘을 잃고 작고 붉은 숯덩이로 변해가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온기를 조용하게 뿜어내고 있었고 낡은 집안은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만이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깊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갑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이곳만큼은 할머니의 착하고 다정한 마음이 만들어낸 투명하고 따뜻한 보호막으로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는 듯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고단한 몸을 천천히 누이고 두꺼운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그 가여웠던 두 소년이 밝고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맛있게 먹는 행복하고 따뜻한 꿈속으로 평온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차가운 혹한의 겨울이었지만 할머니의 작은 낡은 집과 늙은 마음 속에는 항상 봄햇살처럼 눈부시고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할머니의 길고 긴 굳건한 기다림은 하얗게 쌓이는 눈송이와 함께 소리 없이 아름답고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매섭게 몰아치던 한겨울의 차가운 눈보라가 어느덧 거짓말처럼 잔잔해지고 따뜻한 봄 기운이 마을 어귀에 조금씩 스며들 무렵 평화롭던 이 산골 마을의 예상치 못한 어두운 불청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는 촌수를 따지기도 힘들 만큼 아주 멀고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낯선 사내 하나가 불쑥 마당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삐쩍 마른 체격에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걸쳐 입고 날카로운 눈매를 번뜩이는 그 사내는 겉으로는 오랜만에 친척 어른을 찾아온 효성, 지극한 조카 행세를 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시종일관 탐욕스러운 속내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짐을 풀기도 전에
마당 구석구석과 부엌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 그리고 쉴 새 없이 국수를 먹으러 드나드는 사람들의 무리를 뱀처럼 날카롭고 교활한 눈초리로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분주하게 돈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라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나그네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며 이 국수집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알짜배기 장소라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한 것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느새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 듯한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기분 나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 혼자서 이 크고 벅찬 식당 일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젊고 힘이 넘치는 이 조카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굳은 일을 모두 도맡아 할 테니 푹 쉬십시오 하고 달콤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착하고 의심을 모르는 할머니는 먼 길을 찾아온 친척이 그저 고맙고 반가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넉넉히 말아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것은 곧 할머니의 평화롭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끔찍하고도 가슴 아픈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첫 단추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사내도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패는 척하며 할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그의 교활한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툭하면 허리가 아프다거나 날씨가 춥다는 핑계를 대며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 옴짝달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쁘게 일하는 할머니에게 물을 가져오라거나 밥을 차리라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국수를 먹고 가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며 빨리 먹고 자리를 비우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여 사람들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거친 산골에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인자하게 살아온 할머니는 사내에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에 몹시 당황스럽고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피부치라는 생각에 꾹 참고 묵묵히 국수만 살만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것이려니 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려 애썼지만 사내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고 마침내 선을 넘어 식당의 돈통에까지 함부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국수값으로 내놓은 푼돈들을 할머니 몰래 자신의 넓은 소매춤으로 챙겨 넣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사내의 모습은 참으로 뻔뻔했습니다. 급기야 사내는 늦은 밤 부엌에서 홀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할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쇠하셨는데 이 무거운 식당 일은 제게 모두 넘기시지요 하며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 되어 제대로 된 장사를 해보겠다며 할머니는 이제 그만 뒤로 물러나 남은 여생이나 조용히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내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너무나 놀란 할머니는 멍하니 일손을 멈추고 잠시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아직 내 두 손으로 국수를 거뜬히 만들 수 있고 이 식당은 내 목숨과도 같은 곳이라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넘길 수 없네라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자 사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짓고 있던 가식적인 웃음을 흔적도 없이 싹 지워버리고는 할머니가 늙어서 노망이 나셨는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신다며 거칠고 위협적인 말투로 쏘아붙이고는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의 구분 등 위로 무거운 한숨이 눈물과 함께 조용히 속절없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내는 식당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하루 종일 마을 주막에 틀어박혀 막걸리를 퍼마시거나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할머니에 대한 온갖 험담과 거짓 소문을 뻔뻔하게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할머니가 병이 깊어 곧 쓰러질 지경인데도 노욕을 부리며 자신을 구박하고 식당을 내놓지 않는다며 마치 자신이 엄청난 억울한 피해자인 양 교묘하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짓거려댔습니다. 진실을 알 리 없는 몇몇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사내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낯선 친척 사내가 등장한 이후로 식당 안팎의 따뜻했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찬바람처럼 싸늘하고 불편하게 변해버렸고 늘 국수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당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긴장감만이 짙게 맴돌았습니다. 손님들은 예전처럼 마음 편히 국수를 먹지 못하고 방 안에서 험악한 표정으로 뒹굴거리는 사내의 눈치를 보느라 쫓기듯 그릇을 비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으며 할머니 역시 하루 종일 사내의 횡포에 시달리느라 얼굴의 주름이 더욱 깊게 파였습니다. 마당의 우물물마저 그들의 근심을 아는 듯 탁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내가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들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마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아침 저녁으로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물을 깃는 마을 중심에 깊은 우물가는 어느새 사내와 할머니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인한 아낙네가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어제 저녁 주막에서 들었는데 그 친척 사내가 조만간 할머니를 길거리로 쫓아내고 자기가 그 국수집과 마당을 통째로 독차지할 거라며 큰 소리를 쳤다네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금세 걱정과 분노의 빛이 서렸습니다. 옆에서 힘차게 방망이질을 하던 다른 아낙네도 맞장구를 치며 나도 들었어. 그 사내가 글쎄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식당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지. 뭔가 세상에 어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혀를 끌쯧쯧 찼습니다. 아낙네들은 평생을 배고픈 나그네들을 위해 따뜻한 국수를 끓여온 자비롭고 선량한 할머니가 늙고 힘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다며 깊이 탄식했고 우물가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걱정 어린 한숨소리가 무겁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사내들 역시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그 탐욕스러운 친척 사내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평화로운 우리 마을에 들어와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떤 이는 며칠 전 그 사내가 읍내에 나가 수상한 놈들과 어울려 무언가 거짓된 종이 문서를 꾸미고 있는 것을 직접 똑똑히 보았다며 사내가 분명 식당을 빼앗기 위해 아주 사악하고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내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쫓아낼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은 겨울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무섭게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섣불리 남의 집안일에 나섰다가 오히려 할머니에게 더 큰 해가 갈까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저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할머니가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까치발을 들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거나 평소보다 국수를 2배로 많이 시켜 먹으며 말없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한번 꽉 잡아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애정어린 걱정에도 불구하고 친척 사내의 포악하고 무례한 행동은 갈수록 돌을 더해갔고 이제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식당 마당에 나타나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내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면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장정의 말에 토를 다느냐며 눈을 부라리고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듯이 험악하게 위협했고 두려움에 떠는 할머니는 그저 부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죽여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국수집은 어느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할머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은 사내가 식당의 솥단지와 그릇들을 함부로 발로 걷어차고 귀한 밀가루 포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끔찍하고 난폭한 행동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봐야만 한다는 참담하고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밀가루와 국수는 단순한 장사용 물건이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그 가여운 두 소년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성스럽고 귀중한 매개체였기에 그것들이 마당 진흙탕에 처참하게 나뒹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시퍼런 칼로 날카롭게 도려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거나하게 취한 사내가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후 할머니는 홀로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워 모으며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따뜻한 공간과 두 소년과의 소중한 약속마저 영영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다시 올 때까지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어쩌다 이토록 무섭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라며 할머니는 어두운 부엌 바닥에 엎드려 서러운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자신의 힘없고 늙은 처지를 한없이 자책하고 슬퍼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조심스럽지만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부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르신 한 분이 어두운 밤안개를 헤치고 할머니의 부엌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할머니의 착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할머니를 깊이 아끼고 존경해온 분으로 최근 마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과 사내의 파렴치한 행태를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늦은 밤 남몰래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를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단호한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짓는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따뜻하고 거친 손으로 토닥이며 일으켜 세워준 뒤 아궁이 앞에 작은 나무 의자에 앉히고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긴 슬프고도 무거운 눈빛으로 할머니의 수척해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사 2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할머니의 참혹한 모습을 보자 어르신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대로 가다가는 착한 할머니가 저 악독한 사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아 얼어 죽게 될 것이라는 불길하고 무서운 예감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부엌 밖의 동정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할머니의 두 손을 꽉 부여잡고 할멈저 탐욕스러운 사내의 달콤한 거짓말과 협박에 절대 속지 말고 먼저 돌아가신 영감님이 남겨주신 진짜 집 문서를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단단히 숨겨두시오 라고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확하게 조언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할머니의 멍해진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날카로운 죽비 소리와도 같았으며 그저 눈물만 흘리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뜨거운 저항의 불씨를 당겨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르신의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 동그랗게 뜬 눈으로 진짜 집문서라니요. 저는 그런 중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라고 당황한 목소리로 떨며 대답했지만 이내 어렴풋이 오래전 기억의 한 조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을 불러 낡은 나무 괴짝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훗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 집과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진짜 문서를 그곳에 숨겨두었으니 목숨처럼 잘 간직하라고 애타게 당부했던 그 희미한 기억이 불현듯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어르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읍내에서 소문을 들어보니 저 흉악한 놈이 가짜 집 문서를 교묘하게 꾸며서 관아에 바치고 할멈을 내쫓을 무서운 작정을 하고 있다 하니 그 진짜 문서가 없으면 할멈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소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평생 남을 의심할 줄 모르고 베풀기만 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 차가운 현실은 너무나 잔혹하고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지만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려는 어르신의 진심 어린 충고 덕분에 할머니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서서히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 이 소중한 국수집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인하고 굳건한 의지로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불쌍한 두 아이와의 약속이 서려 있는 이 따뜻한 부엌만큼은 절대 저 더러운 도둑놈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며 이를 꽉 깨물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두 소년을 위해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불의와 악에 맞서 맹렬하게 싸워야겠다는 엄청난 용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어르신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어르신의 깊은 은혜와 지혜로운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그 문서를 찾아내어 저 짐승 같은 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두겠습니다. 라고 결연하고 다부진 목소리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어르신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라는 따뜻한 당부의 말을 남긴 채 다시 짙은 밤안개 속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고 난 후 부엌에 홀로 남은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발 뒤꿈치를 바짝 든 채 사내가 잠들어 있는 건넌방을 지나 자신의 작고 초라한 방으로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가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천으로 덮여 있는 오래된 오동나무 괴짝이 묵묵히 자리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낸 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괴짝의 녹슨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며 진짜 집 문서가 무사히 그곳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괴짝을 조심스럽게 여는 내내 건넌방에서는 헛된 탐욕에 찌든 사내의 시끄럽고 불쾌한 코골이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쉴 새 없이 흉하게 울려 퍼졌지만 사내는 자신이 꾸민 악랄하고 완벽한 계획이 지혜로운 이웃의 도움으로 인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불길하게 예고하고 있었고 할머니의 작은 방 안에서는 평생 지켜온 소중한 식당과 아이들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고요하지만 매우 치열한 준비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친척 사내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읍내에서 몰래 꾸며온 출처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하고 교활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던 할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종이가 바로 이 집과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관아의 문서이니 늙은이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